여러분, 한 주간 잘 쉬셨나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1세대 1주택은 크게 네 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즉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규정을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자,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 그 다음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 자,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이 비과세 특례는 바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러면 두 개의 주택이 돼서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그 조세법 강론인데 조세법 강론은 뭐 여러 가지 개별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만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소득세법만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하는데, 자, 이 소득세법 중에서도 네 가지 소득으로 분류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중간고사 이후, 자, 9주차부터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주는 바로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와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 자, 이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무엇이냐? 이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자가는 뭐 떨어져서 살든, 자,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같은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소로 보면 부모가 있을 거고, 자, 본인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으로 보면 뭐 장인 장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계 비속이죠. 자, 직계 비속은 이제 아들, 딸 등이 있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직계 직계 비속이죠. 자, 여기서 존자는 빼시고 못합니다. 직계 비속. 이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바로 1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걸 1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다 같이 생계를 같이 해서 산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을 토탈해서 주택이 한 개만 있을 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듯이 뭐 본인도 주택이 하나 있고 배우자도 주택이 하나 있다. 자, 그러면 본인 주택 하나, 배우자 주택 하나, 배우자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자,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봐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바로 위장이혼을 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거죠. 본인과 배우자가. 그래서 위장이혼을 해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을 해서 각각 한 개의 주택씩에 대해서 양도를 통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생활하는 것은 뭐 같이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았으니까 뭐 위장이혼은 이제 없애버리고 다시 합쳐서 산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세법에서 이 위장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바로 동일 세대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 본인 배우자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본인 주택 하나, 배우자 주택 하나, 그래서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한 사유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집이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주택을 하나 상속받는다든지 또는 뭐 부모님이 이제 연루해서 부모님과 합가를 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님 주택과 내 주택이 합쳐져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죠. 자, 이 얘기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 그 주택, 이 주택을 바로 종전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죠. 이 다른 주택 취득한 것을 바로 신규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득함으로써 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 즉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 이 종전주택을 최초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종전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1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1년 이상이 경과가 돼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바로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신규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요 규정 아주 심플했죠. 자,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해서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이 종전주택이 바로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특례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규정이었었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뭐 양도소득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뿐만 아니라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도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자, 바로 이 신규주택, 자, 종전주택이 취득한 상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자, 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하는 이 규정은 변동이 없어요. 자, 다만 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냐, 이게 바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오면서 이제 규정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2019년 9월 13일 이전에는 뭐 종전주택, 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의 양도 기간은 바로 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면 됐죠. 자, 그런데 바로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자, 바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죠. 자, 이 9.13 대책에서 자,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6일이죠. 자, 9.13 대책을 통해서 바로 이제 조정대상 지역, 즉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신규 주택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다. 자, 그러면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재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냐. 그래서 9.13 대책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다. 그러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자,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3년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했으면 됐죠. 자, 그런데 바로 자,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자, 이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2019년 12월 16일 자, 12.16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바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 있고,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자, 그러면 종전주택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바로 1년 이내에 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바로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여야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바로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이 조정지역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자,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바로 이 조정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주택을 2017년 8월 3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죠. 자, 그리고 B주택을 바로 2018년 9월 13일 이전인 2018년 8월 31일 취득을 했습니다. 자,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A주택은 종전주택, B주택도 신규주택. 자, 그런데 이 신규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 A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지역이냐? 자,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 자, 이런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조정대상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그 주택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지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지에 관계없이 자, 신규주택, 비주택을 취득한 날 2018년 8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1년 8월 31일 이내에 종전주택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주택 취득일이 만약에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이다. 자, 그래서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2017년 8월 3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이상 경과한 2018년 9월 30일 B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이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죠. 자, 그러면 2018년 9월 30일은 바로 여기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을 했고, 이 신규주택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종전주택 A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바로 2020년 9월 30일 이내에 이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일이 만약에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이다. 자, 그러면 종전주택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했다. 그러면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은 바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죠. 자, 그런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했다.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만 이 9월 14일부터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분양권 또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잔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신규주택 또는 이런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해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잔금 청산은 바로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잔금 청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규주택,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했다. 그러면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를 하고 이 A주택 종전주택을 2017년 8월 3일에 취득을 하고 1년 이상이 경과돼서 이 B주택인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30일에 취득을 했는데 이 신규주택 B가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B주택 2018년 9월 30일부터 3년 이내인 2021년 9월 30일 사이 9월 30일 이내에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B가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21년 9월 30일에 종전주택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2018년 9월 13일 이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내용을 왜 배우냐? 경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과 규정. 지금까지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정.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만약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해서 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만약에
2019년 12월 16일에 2019년 12월 16일에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잔금이 납부가 돼서 이 분양권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이 분양권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규정만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그 2019년 12월 16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2020년 2021년 12월 6일까지 매각을 해야지 종전주택을 판매 양도를 해야지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유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이 규정 이미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자, 아파트 당첨돼서 분양권을 취득을 해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그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분양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분양권이 취득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입증을 하면 2019년 12월 16일에 이 주택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2년 내 A주택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3년 내, 즉 2022년 12월 16일까지 A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규정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도 이 규정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기간이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규주택 취득에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원칙이 간단했었죠. 자,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해서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죠. 만약에 종전주택이 뭐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 그러면 뭐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여기서 1, 2, 3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 2, 3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1, 2, 3 법칙이냐?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비주택 취득 1년 이상 경과해서 신규주택 취득을 해야 되고 자, 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2. 자,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바로 1, 2, 3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한 규정이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을 끼워 넣음으로써 매우 다양한 케이스와 복잡하게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규정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이 규정, 이 복잡한 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자, 이런 케이스, 이런 주택이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자, 이 규정이 적용되냐 안 되냐, 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요건이 충족되고 충족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세금 몇 천만 원, 몇 억이 뭐 작다면 작고 나는 그 세금 내도 국가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뭐 뿌듯하다 그러면 이 규정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세금 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세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낸다는 것은 뭐 물론 뭐 정상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법 규정을 지켜서 요건에 맞추면 이거는 뭐 탈세도 아니고 절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면 그 몇 천만 원, 몇 억이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지만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 이사 가기 위해서 처분을 했을 때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금까지 낸다 그러면 아마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겁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하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지나간 규정들의 각각의 언제 취득하고 종전주택 언제 취득하고 신규주택 언제 취득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따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세대가 구성이 됐냐, 그래서 1세대 중에 자녀 중에 주택을 취득했냐, 아니면 뭐 자녀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주택을 자녀가 취득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냐, 아니면 진짜로 분리가 됐냐, 세대 분리가 됐냐, 자, 이런 매우 복잡한 상황들을 전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뭐 세무사들도 마찬가지고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세 안 합니다. 왜? 매우 복잡하죠. 자, 수수료 얼마 받지도 못하고 이 복잡한 것들을 따져서 그 신고를 하면 그 수수료 받고 받는 것보다 이 복잡한 규정 따지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노력이 소모가 되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수수료 얼마 안 돼요. 양도세, 소득세 신고 수수료 우리 많이 받아봐야 뭐 20만 원, 30만 원인데, 자, 그거 받고 이 신고 잘못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면 뭐 본세는 뭐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가산세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여러분들 떠도는 양포세라는 말, 이게 잘못된 용어죠. 양포세라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인데 세무사들이 양도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수수료 뭐 몇백 몇천 수수료 주고 의뢰를 하면 다 해주죠. 자, 그런데 수수료 얼마 안 주고 이 상황들을 판단해서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포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양피세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양도세를 회피하는 거죠. 왜 양도세를 이 세무 전문가들이 회피를 하냐? 이렇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판단 하나 잘못하면 가산세가 몇천 몇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규주택 취득일이 이제 2019년 지금 현재 규정 적용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자,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자, 2017년 8월 3일에 A주택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고 이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이상 경과해서 자, 2019년 12월 31일 바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2019년 12월 31일에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고 B주택도 신규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바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바로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1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가 돼야 요 A주택 종전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일, 자, 지금까지 이 취득 시점은 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이, 그러니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뭐 3년이냐, 2년이냐, 1년이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자,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다. 자, 그러면 자,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다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한다고 한다든지 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다. 자, 그랬을 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유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바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자, 이 요건은 종전주택, 자, 종전주택 취득 시점입니다. 종전주택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자,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나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하나라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유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 9.13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자, 1216 대책이죠. 자,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분양권이죠. 자, 이런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됐다. 자,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만약에 2019년 9월 17일 이후인데 만약에 이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재했다. 그러면 3년 이내 A주택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바로 2019년 12월 31일에 신규주택 취득했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규주택의 계약 체결일과 잔금 청산일 사이, 자, 신규주택,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금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잔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주택의 취득 시점, 자,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이죠. 자, 신규주택을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 자, 그 다음에 잔금 청산을, 잔금 지급하는 시점이 일정 기간 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과 계약 체결일이죠. 그리고 잔금 지급일, 잔금 청산일이죠. 자, 그 사이에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자, 그러면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자, 이 종전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점과 잔금 청산이 잔금일 사이에 이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자, 그랬다 하더라도 이 종전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는 일시적 이주택 특례 대상의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자, 첫 번째로서 신규주택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자,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때, 자,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러한 경우, 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이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자, 그러면 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자, 종전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고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일 때 이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게 아니라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자,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다.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시점, 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금 청산을 해서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바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자, 그러면 잔금 청산하는 시점, 잔금 지급하는 시점이 바로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고,
자, 신규 주택 취득 잔금 지급 시점에 바로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원래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신고 완료해야 되지만, 자, 이렇게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 시점에는, 계약금 지급한 시점에는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자, 신규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자,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은 규정을 적용받는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은 바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즉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으로 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신고 완료가 돼야 되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자, 이러한 지역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측이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자, 현재 2021년 8월 30일 현재 112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112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자,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토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자, 경기는 뭐 과천, 성남, 하남, 자, 이런 뭐 수원, 고양, 뭐 김포, 파주, 자, 이런 동두천시, 자, 이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자, 인천시도 거의 뭐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뭐 부산시도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뭐 대구도 거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자,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자, 울산, 뭐 중구, 남구, 세종시, 자, 충북은 뭐 청주, 자, 그다음에 충남은 뭐 천안시 동남구, 뭐 서북구, 논산시, 공주, 전북은 뭐 전주, 완산, 덕진, 전남은 뭐 여수, 순천, 광양, 경북은 뭐 포항, 경산, 뭐 경남은 창원, 성산, 자, 이런 데가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바로 지금 살펴본 조정 대상 지역,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전입신고 완료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자, 이 부분부터는 바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